이은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왕이었지만 조선의 왕으로 끝나지 못한 남자 연산군의 폭정을 리얼로 복원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장면들 중 상당수는 실록과 사료로 뼈대를 세우고 그 빈틈을 메우는 픽션을 약간 얹어 현장처럼 들리게 편집했습니다. 다만 픽션은 사건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록이 말하는 현실은 이미 충분히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처음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개인의 균열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국가의 숨통이 끊기는 방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건 단순한 폭군의 성격이 아니라 공포가 제도가 되는 과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의 심장박동입니다. 이 영상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같은 실수를 처음 겪는 일처럼 겪게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494년 한양의 공기는 차가웠고 궁궐의 바닥은 더 차가웠습니다. 성종이 떠난 자리 새 임금 연산군은 왕좌에 앉았지만 그 순간부터 왕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얼굴을 보면서도 사실은 왕의 뒤에서 움직이는 공포를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마음 한가운데엔 늘 한 단어가 돌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확히는 패비윤 씨. 그 이름은 궁궐에서 금기처럼 굴러다녔고 금기는 결국 폭발물처럼 터집니다.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과 그 과정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조선의 정치는 더는 조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치는 국가가 아니라 복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평소라면 신하들의 직언과 경연의 말소리가 울려야 할 시간에 도성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조용한 도성은 평화가 아니라 숨을 죽이는 공포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오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관이 어떤 마음으로 붓을 들었는지 그 시대의 공기만큼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기록은 칼이 아니지만 칼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연산군은 먼저 말을 줄이고 다음엔 그를 두려워하고 마지막엔 사람을 도구로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두 번의 큰 피를 봅니다. 1498년 무오사화, 그리고 1504년 갑자사화. 무오사화는 칼을 꺼내는 연습이었고 갑자사화는 칼을 제도화하는 완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닿아야 할 핵심은 1504년의 갑자사화입니다. 바로 그해 연산군의 분노는 왕의 사적 감정에서 국가의 형벌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승정원 근처 작은 당직청의 등잔불 아래에서 한 남자가 손을 씻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내시 김천수입니다. 김천수는 오늘도 왕의 기분이 변하는 소리를 발소리로 먼저 알아차립니다. 왕이 화가 나면 걸음이 빨라지고 왕이 차가우면 오히려 걸음이 느려지며 왕이 결심하면 이상하게 조용해집니다. 그날 밤 왕의 걸음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걸음은 이미 결론이 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국정을 논하기 위해 불렀다면 이제는 죄를 만들기 위해 부릅니다. 연산군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 이 두 단어는 국가를 둘로 쪼개는 칼날이 됩니다. 내 편이면 살아남고 아니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라진다는 말은 그 시대의 단순한 해임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이 무너지고 집이 몰수되고 이름이 지워지며 마침내 입이 닫힙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궁녀 분홍. 분홍은 궁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전하 만세가 아니라 입조심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연회가 많아질수록 궁궐은 더 밝아지고 사람들의 얼굴은 더 어두워집니다. 연산군 시대의 향락은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향락은 견제의 시간을 빼앗고 비판의 공간을 지우고 공포를 웃음으로 덮는 권력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궁궐을 즐거움의 장소로 만들면서 동시에 나라의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마비된 틈으로 갑자사화의 칼이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듣는 사람의 심장이 빨라질 겁니다. 1504년 연산군은 마침내 자신이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확신이라는 형태로 받아들이고 그 확신은 곧 처벌이 됩니다. 왕은 말합니다. 나는 복수한다. 복수는 개인의 언어지만 왕의 복수는 국가의 법이 됩니다. 그날부터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왕의 분노가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죄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이유로 끌려갑니다. 침묵했어도 죄가 되고 눈치를 봐도 죄가 되고 어제의 충성이 오늘의 배신이 됩니다. 신하들은 더는 직언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을 피하며 스스로의 혀를 묶습니다. 이때 공포의 시스템이 완성되는 장치가 하나 더 붙습니다. 감시입니다. 누가 한글을 아는지, 누가 무슨 글을 쓰는지, 누가 누구와 얘기했는지 사람들은 사람을 고발하도록 몰립니다. 왕이 두려워한 것은 칼이 아니라 글이 퍼지는 속도였습니다. 특히 언문,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은 백성의 글이었고 백성의 글은 백성의 마음을 연결합니다. 연산군은 그 연결을 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문으로 된 투서 사건을 계기로 언문을 금지하고 필적을 대조하고 언문을 쓰는 사람을 처벌하려는 살벌한 분위기가 생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공포가 등장합니다. 연산군은 미녀와 좋은 말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에 사람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백성의 삶은 더 얇아집니다. 권력이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는 신호로 써야 합니다. 사람이 물건이 되는 순간 국정은 이미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당신이 언급한 그 끔찍한 대목으로 갑니다. 나는 이 장면을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국가 권력의 잔혹함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눌러 찍겠습니다. 1504년의 기록 속에서 연산군은 특정 인물들의 죽음 이후에도 그 분노를 멈추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모욕이 절차가 됩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그것을 흩어버리는 방식으로 공포를 과시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건 살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향한 경고입니다. 다음은 너희다. 이 말이 실제로 입 밖에 나오지 않아도 그 장면 자체가 이미 그 말을 대신합니다. 궁녀 분홍은 그날 밤 담벼락에 등을 대고 숨을 삼킵니다. 숨을 삼키는 건 울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시 김천수는 문틈으로 지나가는 횃불을 봅니다. 횃불은 밝지만 그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내는 빛입니다. 그날 이후 궁궐의 밤은 길어집니다. 밤이 길어지는 이유는 해가 늦게 떠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스스로를 검열해야 해서입니다. 이 지점에서 연산군 폭정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폭정은 칼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습관을 바꿉니다. 웃을 때 눈치를 보게 만들고 말하기 전에 상대의 표정을 읽게 만들고 글을 쓰기 전에 자기 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이 퍼지면 왕 한 사람의 폭정은 어느새 사회 전체의 공포로 바뀝니다. 연산군은 이 공포의 질서를 통해 잠시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침묵. 반대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가 사라진 게 아니라 반대가 숨어버린 겁니다. 숨은 반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은 반대는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충신이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생존자는 바람을 읽습니다. 바람이 바뀌는 날 생존자는 충성을 갈아타고 칼을 뽑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으로 갑니다. 1506년 중종 반정. 연산군을 끌어내리고 중종을 옹립한 정변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반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명분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폭정. 새벽은 늘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그날 새벽도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궁궐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희망의 소리가 아니라 결론의 소리였습니다. 연산군의 측근들은 당황하고 궁궐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권력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방향이 바뀌면 어제의 충성은 오늘의 죄가 됩니다. 연산군은 왕좌에서 밀려납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연산군 개인의 패배가 아닙니다. 공포로 유지되던 시스템이 공포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억누르면 폭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산군은 결국 폐위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의 방식으로 끝나지 못합니다. 이제 앵커가 당신에게 한 문장을 남기겠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무서운 이유는 연산군이 악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악이 제도가 되도록 방치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연산군의 분노가 아니라 연산군의 분노가 국가의 시스템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언제나 비슷한 표지판을 남깁니다. 첫째, 말이 줄어듭니다. 둘째, 글이 두려워집니다. 셋째, 사람을 물건처럼 다룹니다. 넷째, 감시가 일상이 됩니다. 다섯째, 침묵이 미덕이 됩니다. 여섯째, 어느 날 새벽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뉴스룸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주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연산군 폭정의 엔진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무오사화에서 갑자사화로 이어지는 공포의 연결고리와 채용사로 상징되는 사람을 도구로 만드는 권력의 디테일까지 더 촘촘하게 파고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